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오늘장을 정리하는 한마디, 오늘장의 해시태그, 추석 연휴 안심해도 되나?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추석 인사말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는 이렇게 추석 연휴 그리고 한가위 인사말이라는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추석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올해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매년 국무부는 이렇게 추석 연휴에 한국의 추석 명절이라는 글 인사말로 우리 한국 국민에게 여러 인사를 전하는데요. 올해는 이 추석 인사에 북한도 포함시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남북한과 세계의 한국인들에게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면서 고향에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이 시기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 삶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라고 남겼는데요. 이어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가치에 대한 공감과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익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와 번영,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남한과 북한도 함께 약속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추석 인사말에 한번 좀 넣어볼까요? 어떠신가요? 북미 협상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이 9월 하순에 대화를 재개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강경파였던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데 이어서 북한을 포함시킨 추석 인사말을 이렇게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면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또 평화와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유화적인 메시지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노딜 하노이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6월 말 바로 G20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트시 담판까지 그간 미국은 협상 상대인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 빅딜을 종용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승부사적인 기질이 반영된 그러한 협상 방식이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에 협상 결과물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웠던 노딜 하노이 이후에 시간 끌기, 미사일 쏘기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을 해왔고 또 중국은 결국 90% 합의선 6월 말까지에도 서 있었던 그 90% 합의선에서 물러나면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협상의 기류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시면 38%로 7월 대비해서 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8월 경랑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곳 가운데서 이 지지율이 역전된 곳은 이렇게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7개 구간인데요. 7개 지역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승리했던 지역에서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곳이 현재 대부분 오데호 연안에 있는 제조업 중심의 러스트벨트 지역이었는데요. 현재 별표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여파가 이 구간의 실업률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 전체 실업률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러스트벨트의 실업률은 최근 들어서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판벨트 지역도 위태롭습니다. 10월에 본격적인 추수철을 지나게 되면서 이 지역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농업 지역의 연체율과 파산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미국의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감소시키면서 또 글로벌 밸류체인의 약화 때문에 이 여파에 따라서 제조업의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고 판벨트 같은 경우는 5월
9월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었던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 거부로 인해서 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 쪽에 연체율과 또 파산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주요 표밭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는 지지율에 달려 있을 것이고 재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는 바로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보셨던 표를 제공하고 있는 KB증권에서는 미국 재선 실패 사례였던 지난 세 차례 모두 대선 직전에 실업률이 급등했었다라면서 반대로 실업률이 안정됐던 시기에는 재선에 성공했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스트벨트와 판벨트의 지지율을 돌리기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이 시급한 현재 상황, 이 분위기를 되살려야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와 스몰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몰딜 안에는 반드시 농산물의 수입과 제조업에 유리한 달러화 약세라는 두 가지 카드가 꼭 들어 있어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다가올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의 FOMC 9월 이 결과물을 잘 챙겨보셔야 되겠죠. 이후에 지켜보실 것은 달러화의 향방과 국내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추이와 북미 비핵화 협상 추이 이와 관련해서 IT와 경기 민감주의 반응들, 남북 경협주의 반응들 계속 시장의 중심권에 관심권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중추절을 지나면서 10월 초에 국경절, 그리고 광군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글로벌 쇼핑 시즌이 도래합니다. 이와 함께 IT와 의류, 신발, 건강 기능식품, 화장품주의 움직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말 월초 경제지표 몰려 있고요. 3분기 프리 어닝 시즌에 진입하게 되면서 5G 통신 장비와 자동차, 조선, IT 면세점주에 대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가 되겠네요. 9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있을 헬릭 스미스의 임상 3상 결과물 발표치 과연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되살릴지 여부, 악재를 이제 완전히 끊어내면서 반등 구간에 본격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 결정 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수소차, 그리고 SOC 투자와 관련한 건설주, 그리고 규제 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여부 함께 면밀히 체크해 보시죠. 여전히 확인할 것이 많은 시장이지만 큰 걱정은 내려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